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6월 8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종시 민간 공공임대 분쟁 입주민 손 들어주나.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에서 불거진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쟁. 법정 소송이 숱하게 이뤄지는 등 분쟁 양상이나 전반적으로는 무주택 입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의 허와실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8일 세종시 및 고운동 6, 7단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아름동 11단지 공공임대 587세대 분양 전환 가격 시비는 개별 또는 집단으로 법정 소송전에 놓여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승소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으나 분쟁 종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사업 시행자인 전기산업과 입주 예정자 간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뒤이어 이 같은 조건에 놓인 고운동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6, 7단지 1459세대는 보다 나은 상황이다. 이곳 역시 사업 시행자인 시티건설과 입주 예정자 간 간극은 상당히 컸다. 세종시가 제시한 분양 전환 승인 가격은 59제곱미터에 1억 7,400에서 7,700만원, 84제곱미터에 2억 2,900에서 3천만원 선. 시티건설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려 했고 입주 예정자는 시가 제시한 가격으로 받고자 했다. 양측의 절충안에 합의한 세대는 법원 소송 끝에 접점을 찾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벌써 32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가격으로 받겠다는 입주민들은 계속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는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전 세대가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 입주 예정자는 올해 말 시점이 5년 만기다. 그쯤 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부적격 세대의 경우도 시티건설과 이면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후발주자인 도담동 도랩마을 13단지 공공임대 59제곱미터 965세대는 별도의 소송전 없이 분양 전환을 전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와 사업 시행자가 하나인 단일 구조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늦어도 6월 중 분양 전환 승인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네, 다음은 대전 소식입니다. 전매 풀린 단지 분양권 천정부지. 오는 8월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기존 전매가 풀린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막히게 되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 제도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 속하고 지난해 공급된 단지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에 지어져 전매 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오는 8월이면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희소성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돼 높은 값의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조치가 단지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게 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이전 건설사들의 물량 털어내기에 이어 기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까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인 대전의 특성에 맞춘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분양권 전매가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 지금 전매 가능한 것들이 값이 갑자기 훅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네, 다음은요. 대전 드림타운 몸집 더 키운다.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의 3,000호 규모의 대전 드림타운 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신청 등을 통해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인구 유입 등 요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와 관련해 지역 전략산업주택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지역 전략산업주택 사업은 창업인,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 안정적 주거 환경과 시설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번 사업을 제안받아 추진, 오는 7월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선정되면 LH와 함께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지역 전략 산업주택 사업 추진을 통해 대전 드림타운 3,000호 공급 사업과의 연계성도 키워가겠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기도 한 대전 드림타운은 2025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대전 역세권 인근의 사유지에 대해 현금 출자를 통한 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4,790호까지 대전 드림타운 조성 사업의 목표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 다음은 청주시 뉴스입니다. 청주시 이르면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충북 청주에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면적으로 준공영제가 시작되는 것은 청주가 처음이다. 준공영제, 부분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 청주에는 공영버스 48대를 포함한 448대의 버스가 17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공영버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과 관리를 하는 버스 체계 노선을 말한다. 준공영제가 시작되면 노선 운영과 관리 조정, 노선 신설과 개편 등의 권한은 청주시가 갖는다. 또 관리기구가 만들어져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익금을 관리한다. 운행 실적에 표준 운송 원가를 적용해 수익금을 나누고 부족분은 청주시가 지원한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작은 이승훈 시장 재임 때인 2015년 3월이다. 이후 민선 7기가 출범한 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한 한범덕 시장의 지시로 재추진됐다. 18차례나 되는 회의를 통해 추진협의회는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마련했다. 박병승 팀장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네, 청주시 버스 노선이 그냥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수익이 나눔 위주로만 노선이 계속 생기고 그쪽으로만 차량이 배치가 많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방성한 가속기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 그 오창 지역에서 청주로 들어오는데 사실 버스 노선이 그러니까 딱 핵심 노선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스 노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는데요. 이런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서울 전셋값 치솟는데 장기전세 경쟁률 반토막. 왜?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주간 시세 동향을 봤더니 서울 전셋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전셋가가 계속 오를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셔야 하는 분들,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막아둬서 집을 사지도 못하는데 전세가가 오르면서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세에 장기 전세 주택이 나왔는데 거기 경쟁률이 낮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49주 연속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세 대비 20%가량 싸고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의 올해 지원율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고덕, 강일, 위례 등 아직 교통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서울 외곽지역 물량이 대다수 포함돼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경쟁률이 낮아지자 일부 단지는 30대 신혼부부도 장기 전세에 당첨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공고한 38자 차 장기 전세 물량 2,316가구에 5.7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1년 새 평균 2,400만원 상승하며 주거 불안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일부 단지는 지난해처럼 30대 무자녀 신혼부부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서초, 포레스타, 내곡지구 2단지, 마곡 3단지 등
당첨 가점이 각각 10점, 8점이어서 30대 무자녀 신혼부부도 당첨이 됐다. 네, 싸게 길게 주는 것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출퇴근하기 편하고 살기에 좀 편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출근 시간 뭐 2시간 걸리고 아니면 뭐 교통비로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거기까지 입주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